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공간 대여 사업하고 있는 32살 여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그것보다 긴 단위로 빌려주는 단기 임대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는 일주일 이상 빌려줘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일주일 이상을 누가 살지 생각 많이 하시는데, 보통 제가 예약 받는 기간이 한 3주 내지 2달, 3달까지도 받거든요. 그런 또 수요가 있어요. 에어비앤비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좀 길게 머물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수요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운영한 지는 이제 3년 차가 되었네요. 4개 운영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5호점 오픈을 하고요. 혼자서 그게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한번 예약이 오면 거의 뭐 2달, 3달 막 이렇게 오고, 이 단기 임대는 청소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 일이 없는 거죠. 공간 임대로 나오는 매출이랑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한 개 호점에 7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지금 이제 4개 지점 해가지고 한 300만 원? 그럼 투자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 단위로 따지면 5분도 안 돼요. 예약이 들어오면 그거 승인 버튼 한번 눌러주고 자동 메시지 기능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메시지가 가요. 그리고 청소 필요하면은 그냥 청소 이모님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 정도니까, 사실 이거를 진짜 4개, 5개 운영을 한다 그래도 전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아요. 단기 임대 하시는 거는 본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로 본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간 대여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유통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하고는 있어요. 약간 부업인 개념이네요. 여기. 완전 부업이죠. 근데 쏠쏠합니다. 저기에 있는 저 노란색 건물, 저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약간 저만의 노하우인데, 신축 건물이 있고 구축 건물이 있으면 저는 구축 건물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월세가 더 저렴해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서 예약이 잘 차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숙소고요. 그러면 켜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된 원룸이고, 에어컨을 좀 켜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당근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저는 여기 지금 침대 프레임이랑 요거 다 당근해서 구해왔고, 책상을 당근하고 의자는 색깔 맞춰서 구매를 했고요. 이런 거 책장 같은 거 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미 다 돼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런 수납장 같은 것들도 이미 다 돼 있었습니다. 제가 신축보다는 구축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팅 비용도 저렴하고 월세 보증금도 저렴하고, 근데 구축 중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잘 수리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저는 이런 곳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꾸며가지고 사진이나 이런 거를 잘 찍어서 수익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투자하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는 500에 60입니다. 엄청 저렴하죠. 왜냐면 보증금 500만 원에다가 다른 거 부수적인 비용들 해서 7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적게 남을 때는 한 50만 원, 많이 남을 때는 100만 원까지도 남고요. 평균적으로 7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실제 예약 현황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예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어디서 예약을 받는 건지. 이렇게 33M 어플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하시면 돼요. 봉덕역 했을 때 숙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보고, 사진, 그리고 상세 페이지 보고 마음에 든다 싶으면 계약 시작하기 눌러서, 여기도 보시면 예약이 9월, 10월, 11월 쭉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 1월까지 예약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생각보다 이 단기 임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고객님들이 묻게 되면은 CS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CS가 놀라우리만치 없어요. 제가 이제 몇 분 알려드린 분들 보면은 처음에 자기가 첫 손님을 받았을 때는 너무 아무 메시지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연락을 했대요. 잘 살고 있나? 지내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을 정도로 아예 CS가 거의 없어요. 기자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상, 예를 들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세탁기 같은 거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오는 것들, 근데 사실 그것도 LG 서비스 센터 번호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다 전화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다고, 이 단기 임대는 우리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세 임대차 계약을 쪼개서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뭔가 책임지고 고쳐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해주면 되는 개념인 거고. 청소도 업체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이모님을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 구해가지고 이모님에게 교육을 해드리고 이모님이 청소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보통 한 번 할 때 3만 원 정도를 들여요. 여기가 청소를 다 하는데 2시간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하나 이제 드시면서 하라고 한 개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번 할 때 세탁비랑 다 해서 5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반대로 해놓고 가신 것 같아요. 급하셨나 봐요.
여기가 위치가 공덕역이잖아요. 혹시 이 지역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공덕역은 직장인 수요가 진짜 많아요. 보통 단기 임대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실 때 때가 안 맞아서 잠깐 머무시거나 해외에서 잠깐 머물러 계시거나 출장을 오시거나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머물 수요를 좀 노린 거죠. 그래서 여기 직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 임대 수요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 보셨을 때 좀 이런 곳에 하면 좋다 하는 꿀 지역 같은 거 좀 공덕역 되게 좋고요. 애호기역도 되게 좋고 아현역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지역 현장 다니셔가지고 전대차 동의만 받으시면 운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컨텐츠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대차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집주인들이 잘 해주나요? 생각보다 잘 해줘요. 결국 집주인분들은 중개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좀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중개사분이랑 소통을 잘 한다면 집주인분들도 잘 해주십니다. 이제 중개사분들이랑의 소통이 사실 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잘 못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중개사분을 딱 만나서 이 얘기 자연스럽게 쭉 이어갈 수 있게 그런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예 대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처음에 하기 좋은 지역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초보자들은 그 지역만 안다고 덜컥 매물을 구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또 다른 팁 같은 게 있을지. 저는 매물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숫자적으로 딱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는데,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아예 개발을 했어요. 지역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예 개발을 해서 클릭을 한 번을 하면 얘가 다 분석을 해줘요. 혹시 이따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따 카페 잠깐 가면은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안녕하세요. 뭐 오후에 또 다른 일정 있으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분 중에 한 분이 오픈을 한 숙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봐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33M2를 하고 계신데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이거다 싶었던 뭐 그런 게 있었었나요? 33M2 1호점을 오픈하는 시기에 쉐어하우스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쉐어하우스가 얼마 정도 남냐면 한 86만원 내지 93만원 정도 남거든요. 회계를 해보면. 그쯤 제가 33M2 한 개 호점을 오픈을 했는데 그 지점에서 100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냥 말로 들으면 그냥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쉐어하우스는 5명이서 살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침대 5개, 책상 5개, 의자 5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다 세팅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80 얼마가 남는데 33M2 같은 경우는 하루면 세팅이 끝나죠. 침대도 하나, 뭐 책상도 그냥 조만한 책상이고, 그렇게 하루 만에 세팅해가지고 100만원이 남잖아요. 땡 맞았죠, 머리를. 감사합니다. 네? 수강생분이 보니까 조금 늦으신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기다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직장인 분들이나 주부분들이나 만약에 33M2를 부업으로 하고 싶어 하세요. 혹시 그냥 집에서라든지 이런 부동산 인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 노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어떻게 하냐면 그냥 33M2 사이트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뭐 이런 오픈하고 싶은 곳을 치는 거예요. 검색을 해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이게 다 지금 33M2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물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씩 들어가서 다 보는 거예요. 36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밑에 좀 내려가 보시면 임대료, 관리비, 청소비,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엑셀에다가 하나씩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위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주소가 있어요. 이 주소로 검색해서 네이버 부동산 검색해보시면 임차료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임차료 빼보면은 뭐 대충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거를 엑셀에다가 쭉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게 일단 된 다음에 거기에서 통과한 지역들을 가지고 임장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프로그램이죠. 이게 대표님이 직접 개발하신 프로그램인가요? 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매물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그냥 사실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딱 하고 누르면 방금 말한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알아서 다 뽑아서 엑셀로 정리해주고 순수익 계산까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진짜 편하죠. 아까 저희 애호개역 갔었잖아요. 근데 애호개역 말고 좀 위로 올라가면 또 충정로역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도 버튼 클릭하고, 보증금 500이라고 설정된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33M2에서도 정보를 가져오고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정보를 가져와요. 그래서 33M2에서는 매출 조사를 하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월세,
관리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끌고 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모이면 이제 순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순수익까지 계산을 다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서 끌고 올 때 최소 보증금을 어느 정도로 하겠느냐, 500 이상인 매물들로만 가져와라, 네. 이런 이제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로 온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 그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벌써 엑셀 저장이 완료됐다 그러죠. 일주 임대료, 관리비, 청소비, 보증금, 30일 기준으로 예약률, 출 또 나오고요. 네이버 부동산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나오고, 월세가 얼마인지, 그래서 계산을 해서 순수익은 얼마인지 거기까지 다 나오는 거죠.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120에서부터 마이너스 보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예약이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너무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들은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물들은 한번 들어가서 봐요.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33M2 매물인지가 이렇게 링크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봐보고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너무 못했다든가, 그러면은 그냥 걔네들은 제외를 해버리고요. 일반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순이익을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데이터 한번 클릭해가지고 뽑아서 보고 하면은 바로 그냥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지역 발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초보자분들. 그러면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금 보여주신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사용해볼 수가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이제 뭐 사이트나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제가 무료 강의 한다 그랬잖아요. 그 무료 특강 때 오시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사용하실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참여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강생분 이제 도착하셨나 보네요. 네, 수소 오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번 가보려고요. 오늘 만나 뵙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 5개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4개월밖에 안 됐죠. 별로 안 됐는데 한 번에 여러 개 전대차를 받으셔가지고 한 번에 좀 많이 오픈한 케이스. 점검 한번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는 중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여기 숙소 운영하시는 분인가요? 네.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휴학생인데 직장 다니고 있는 26살 신은지라고 합니다. 여기 좀 공간 좀 소개 좀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분리형 1.5룸이고요. 거실 겸 부엌이 있고요. 와, 인테리어 엄청 잘 해놓으셨는데요? 여기 세팅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여기 숙소는 딱 보니까 소품들이 좀 많고, 이것도 어디 집에서 가져온 건지 당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한 130, 150 안 들었을 것 같은? 이 정도는. 150은 절대 안 들어요. 사실 뭐 걱정이 안 되죠. 지금 이미 뭐 여러 개 하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그냥 한번 얼굴 보려고 왔습니다. 혹시 여기는 보증금이랑 월세가 어느 정도 되죠? 보증금은 1000이고 월세는 110입니다. 혹시 수익이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실까요? 8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월 순수익이. 대표님이 네. 도움 주신 게 많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 수익성 분석이나 예약률 분석을 통해서 제가 어디를 들어가면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전세차 동의를 받는 노하우 같은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사장님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은지 스몰 토크 리스트도 주시거든요. 실제로 가서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피드백도 많이 주셔가지고 피드백 받은 이후로 하루에 3개 전세차 동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도 사실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기는 해요. 보통 2개까지는 있긴 있어요. 3개는 또 되게 특이한 케이스여가지고 저도 이제 기억에 많이 남죠. 고생했어요. 네, 가볼게요. 이미 5개 하고 계시고 또 6개째 오픈하시는 분이라서 흠잡을 게 없네요. 쭉 둘러봤는데. 이렇게 주변 분들 이렇게 오픈하고 나서 잘 세팅되어 있는 거 보면은 네.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진짜, 아니, 뭐 신기하기도 해요. 저는 뭐 저라서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들이나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구나. 진짜 남녀노소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인근에 평소에 좀 연락하고 지내는 중개사분이 계세요. 여기 온 김에 중개사 가서 좀 얘기 좀 나누다가 그리고 오려고 해요. 이렇게 중개사분들이랑 교류를 평상시에도 계속 하시나 보네요. 예, 그렇죠. 왜냐면 평소에 계속 해놔야 좋은 매물 나왔을 때 또 저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사실 중개사분이 있어서 제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처음 중개사를 만나러 갈 때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람이 항상 첫인상에서 많은 것들이 판단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멀끔하게 슬랙스에 셔츠 입고, 그리고 구두까지는 아니어도 깔끔한 운동화 신고 그렇게
가는 건 기본. 거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너무 뭔가 하려기보다는 인간 대 인간적인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방금 나온 매물이네요, 그러면. 거기 제가 하나 하고 있어요, 이미.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저는 오늘 바로 할 수 있죠, 만약에 한다면은. 매물을 하나를 받았어요. 방금 나온 거. 진짜 방금 연락이 왔다고 해서 이거 하겠냐 해가지고 지영 물어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바로 분석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겠다고. 오픈 하나 더 할 것 같네요. 이제 그러면 6개가 되시는 거네요. 예, 이제 6개죠. 지금 아직 5번째 거 오픈 아직 안 했는데 6번째 거를 계약을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노하우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왜 이런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된 공간에 알려주시는 건지 솔직히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제 무료 강의 초청을 드리는 이유도 무료 강의에 오셔서 많은 것들 또 배우시고 그게 이제 무료 강의를 하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컨설팅으로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와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운영해본 룸 개수가 80개가 좀 넘거든요. 근데 제가 결국에 삼삼엠트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삼삼엠트로 100개 호점을 채워보고 싶어요. 그럼 100개 되셨을 때 저희 채널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오늘 긴 시간 촬영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